두바이 재벌의 한국행. 내 이름은 라시드 알마크툼이에요. 두바이에서 자동차 제국을 일군 사람이죠. 70조 원의 자산, 세계 최고급 슈퍼카 300대, 그리고 중동 전체가 인정하는 자동차의 왕이라는 타이틀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 인생은 늘 완벽했어요. 15세에 첫 번째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고 25세엔 중동 최대 자동차 딜러십을 소유했죠. 35세에는 두바이 자동차 산업의 황제가 되었고 지금 60세가 된 저는 세계 어느 부호도 부러워할 만한 컬렉션을 자랑해요. 맥라렌 P1부터 부가티 시론까지 제 전시장은 그야말로 자동차 박물관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 개인 전시장에서 새로 들여온 페라리 라페라리의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죠. B12 엔진의 완벽한 하모니가 귓가에 울려 퍼질 때면 늘 그렇듯 황홀감에 빠져들곤 했거든요. 6.3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만들어내는 800마력의 심포니, 그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 파티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정말 엔진 소리에만 관심이 있군요. 살마가 죽어가는데도 말이에요. 눈을 떠보니 파티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단호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파티마는 처음이었어요. 우리 손녀 살마는 8살인데 희귀한 자가면 역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벌써 1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더니 급기야 온몸에 이상한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딸 레일라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의사들은 당황했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대학병원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죠. 독일 미네네 전문가들도 심지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세계적인 교수들까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던진 수십억 달러도 소용없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 평생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저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소유한 부가티 한 대 값이면 웬만한 나라의 연간 의료 예산보다 많은데 그 돈으로도 8살 손녀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니요. 그날 밤 살마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창백한 얼굴의 살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작은 손에는 한국에서 만든 파워레인저 로봇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병이 시작된 후로 살마는 이 인형만 찾았어요. 수십만 달러짜리 인형들이 즐비한 장난감방을 놔두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레드레인저예요. 살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워레인저 나라에 가면 나을 수 있대요. 거기서 영웅들이 저를 구해준다고 했어요. 그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차가운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제게 이런 감정은 정말 낯설었거든요. 살마의 순수한 믿음 속에서 뭔가 숨겨진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쩌면 아이의 믿음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서울대병원의 김도연 교수와 화상통화를 마친 후였는데 그분의 차분한 설명과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살마와 같은 케이스의 환자들이 새로운 면역치료법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한 통합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티마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한국이라니요? 그냥 장난감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도 만나봤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해요. 살마를 위해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의료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김미영이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그들의 준비성과 전문성에 약간 놀랐죠. 솔직히 이 정도 체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이라곤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였는데 의료 시스템까지 이렇게 발달했을 줄은 몰랐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정돈된 도로, 세련된 도시경관. 두바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인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살마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도시를 구경하며 조그맣게 탄성을 뱉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봐요. 진짜 파워레인저 나라예요. 방금 지나친 광고판에는 정말로 파워레인저 캐릭터가 크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살마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어요.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VIP 병동으로 안내받았는데 국제진료센터의 책임자인 김도연 교수가 직접 맞이해 주셨어요. 화상통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죠.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알마크툼 회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다음에 한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 인사를 마친 후 바로 살마에게 눈높이를 맞춰 무릎을 꿇고 인사하신 거예요. 안녕 살마.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병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 살마는 수줍게 웃으며 품에 안고 있던 인형을 보여줬어요. 이건 레드레인저예요. 저를 지켜주는 히어로예요. 김 교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와, 레드레인저구나. 정말 멋있다. 레드레인저는 훌륭한 히어로지. 우리 병원에도 많은 히어로들이 있어. 그들이 살마를 도와줄 거야. 병실로 안내되면서 간호사팀을 소개받았는데 그중 이수연 간호사가 특별히 살마를 담당한다고 하셨어요. 30대 중반의 그분은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계셨죠. 살마, 이제부터 제가 함께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건 이수연 간호사가 살마가 좋아하는 파워레인저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살마의 병실에는 이미 몇 개의 레인저 피규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과 꽃도 놓여 있었거든요. 벽에는 파워레인저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뭐죠? 파티마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 구성입니다. 살마가 좋아하는 것들로 병실을 꾸몄어요.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수연 간호사의 대답에 파티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의료를 연극으로 하다니. 첫날 저녁 김 교수와의 상담에서 자세한 치료 계획을 들었어요. 살마의 경우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면역체계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표적 면역요법은 이런 케이스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저와 함께 온 유럽 의료고문인 슈미트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치료법은 유럽에서도 시도됐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저희 접근법은 약간 다릅니다. 치료제 자체뿐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거든요. 이를 내러티브 의학이라고 하는데 환자 자신의 이야기와 믿음을 치료에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살마가 이수연 간호사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레인저가 몸속의 나쁜 바이러스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살마도 레드레인저처럼 용감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창백했던 살마의 볼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온 듯 했어요. 1년간 병원을 전전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파티마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라시드,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의사가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간호사가 동화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살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파티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살마의 정밀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이수연 간호사가 이미 와서 살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살마가 오늘 중요한 검사가 있잖아요. 긴장하지 않게 미리 와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특수 면역 치료가 시작된 후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 도중 살마의 열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39도까지 올라갔죠. 슈미트 박사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 범위 내예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이 장난감 때문이 아닐까? 충동적으로 살마의 손에서 인형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살마가 놀라서 인형을 더 꽉 쥐었어요. 레인저는 날 지켜줘요. 그때 살마가 갑자기 저를 밀쳐냈어요. 레인저가 날 지켜주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이 흘렸죠. 그동안 수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지켜왔지만 정작 소중한 손녀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이 밀려왔거든요. 김 교수가 조용히 저를 치료실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슈미트 박사가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역시 이런 실험적인 치료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화가 났어요. 닥터 슈미트, 당신의 정통 치료로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밖에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병실 박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레일라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도 인간이니까요. 우리 모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새벽 2시쯤 이수연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살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와 조부모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새벽에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살마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레인저 인형이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살마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살마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그때 파티마가 대기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기실 문을 열어보니 파티마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살마의 레드레인저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에 병실 바닥에서 발견했어요. 살마가 열에 시달릴 때 떨어뜨린 것 같아서.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은 거요?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엔 이 장난감이 정말 미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밤새 이 인형을 들고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라시드, 이건 살마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파티마가 천천히 일어나 인형을 저에게 건넸어요. 이번엔 당신이 옳았나 봐요. 가서 살마에게 돌려주세요. 살마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살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자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살마, 내가 찾던 친구를 데려왔단다. 레드레인저 인형을 내밀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진짜 레인저가 저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살마, 이 레인저 인형이 너를 직접 고칠 수는 없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이 인형을 통해 얻는 용기와 희망은 실제로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단다. 살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할아버지도 레인저를 믿어요. 그럼 이제는 할아버지도 믿는단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 편이야. 우리 함께 싸우자. 그 후 몇 주간 치료가 계속되었어요. 중간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살마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김 교수는 살마의 회복 의지가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수연 간호사는 매일 새로운 레인저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고 살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영웅이 되어 갔어요. 6개월 후 두바이의 한 의료 포럼 연단에 서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마이크 앞에서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체를 꺼냈어요. 살마의 레드레인저 인형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칩실조 자산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친 건 서울에서 만난 따뜻한 의료진과 이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동차를 만들고 엔진의 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희귀병으로 생명이 위험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부터 치료했습니다. 제 손녀가 좋아하는 작은 장난감 로봇을 치료의 도구로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동 최대 의료재단 살마 재단 설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의 환자 중심 치료 철학을 중동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살마가 청중석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레인저 인형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죠.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후 김도연 교수와 이수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품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살마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살마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레인저와 병원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죠. 그림 속에는 파워레인저들과 함께 김 교수, 이수연 간호사,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살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진짜 레인저 나라였어요. 사람을 지켜주는 진짜 영웅들이 있는 나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살마는 제 무릎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레인저 나라에 또 갈 수 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살마. 언제든지 갈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두바이에도 작은 레인저 나라를 만들 거야. 차창 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따뜻한 병원이 남아 있었어요. 차보다 빠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죠. 그리고 작은 장난감 나라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 후 3년이 지났어요. 살마 재단을 통해 중동 전역에 5개의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설립했고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국식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병원을 열 때마다 저는 그 작은 레드레인저 인형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작은 친구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줬단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파티마의 변화였어요. 평생 차갑고 논리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라시드, 당신이 옳았어요. 때로는 마음이 과학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군요. 레일라도 의료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보람을 찾았어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치료받은 10살 소년 압둘이 완전히 회복되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 아이 손에도 작은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 친구 덕분에 저도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김도연 교수는 이제 저희 재단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계세요. 매달 두바이를 방문해서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계시죠. 라시드 회장님, 이제 중동이 아시아의 의료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수연 간호사도 두바이에 1년간 파견되어 현지 간호사들에게 환자 중심 케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자동차 컬렉션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빠르고 비싼 차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특수 차량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이동식 치료실을 갖춘 의료버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최첨단 구급차. 이런 것들이 제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살마는 이제 11살이 되었는데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레드레인저처럼 모든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가 될 거예요. 그런 살마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살마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매년 여름이면 우리는 서울을 방문해요. 김 교수와 이수연 간호사를 만나고 새로 생긴 살마 센터에서 다른 아픈 아이들을 격려하죠. 살마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여기는 정말 영웅들이 있는 나라야. 그리고 너희도 모두 영웅이 될 수 있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60년간 쌓은 모든 신념이 8살 손녀와 작은 장난감 하나로 인해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예전에는 엔진의 마력과 속도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도, 가장 많은 돈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술도 사람의 마음만큼 강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작은 장난감 로봇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미소의 모습으로, 때로는 한마디 위로의 말로 기적을 만들어내죠.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건 가장 빠른 차도, 가장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때로는 작은 장난감 로봇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도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큰 기적이 되니까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